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대 입구역 근처에 위치한 다중주택을 보러 나왔습니다. 서울대 입구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는 다중주택이고요. 이 밑으로 쭉 보시면 저 밑에가 차로수길입니다. 상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젊은 분들의 수요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입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는 다중주택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 다중주택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요. 제가 1층부터 탑층까지 꼼꼼하게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월 달에는 특강이 3번 정도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월 달에는 정규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다가구 주택과 서울의 재개발 위주로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놨고요. 커리큘럼을 보시면 상당히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카페에 방문하셔서 아니면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커리큘럼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건물은 이 건물입니다. 제니스 힐이라는 건물이고요. 1층에 주차는 2대 정도로 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2대가 가능한데 저기 안쪽에 보면 차량을 비닐로 이렇게 덮어 씌워놨어요. 저런 건 상당히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옆에 보면은 전기 계량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101호, 102호, 103호, 101호부터 103호까지는 지하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201호, 202호, 203호는 이제 1층입니다. 제가 내부 들어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건물의 외관 상태는 지금 현재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리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외관은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쪽이 지금 지하층의 창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반창 정도 올라와 있어서 지하층에 환기도 될 것 같고요. 사생활 보호창도 되어 있기 때문에 문 열어놔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물 측면은 괜찮네요. 저기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작동이 되는지는 안쪽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1층까지 사생활 보호창이 되어 있습니다. 2층도 되어 있네요. 이렇게 옆집과 마주 볼 때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사생활 보호창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전면이 지금 우리 주택으로 들어가는 공동 출입문이고요. 1층에도 이렇게 사생활 보호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1층의 창문으로 보이고 건물의 측면도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쪽을 보면 3층에 주인 세대로 거실 창문으로 보이고요. 옥탑을 보니까 증축한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외관으로 보면 5층에도 2개 호실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감정평가서에도 보이는데 5층도 저희가 올라가서 보도록 할게요. 건축물 대장을 보면 5층에 저기 증축한 부분이 한 10평 정도가 지금 위반 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행 강제금이 나올 건물이고요. 저기 옥탑층 부분을 살려놓던지 아니면 낙찰받고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던지는 아마 선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위반 건축물 양성화 내용을 보면 저렇게 중축된 부분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사님들과 얘기를 하면 이행 강제금을 줄이거나 일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행 강제금과 그리고 월세 나오는 금액을 비교해봐서 철거를 할 건지 아니 유지를 할 건지는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들도 입찰 전에 이행 강제금과 철거 비용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찰가 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물의 외관 상태는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옆에 보면은 조그마한 문이 있는데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여기 지하로 볼 수가 있어요. 지하 부분은 제가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지하 쪽을 보면 이렇게 지하에 반창 정도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에어컨 실외기가 이렇게 설치가 쭉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지하층에서도 창을 열어놓으면은 이렇게 습하거나 특별하게 문제가 될 만한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집들은 지하도 활용 가능한 집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면은 아마 건물 뒤편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뒤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건물 뒤쪽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쪽을 보여주시면 도시가스 계량기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 뒤편에 도시가스가 2, 4, 6, 8, 12개 위치해 있네요. 호실별로 전부 다 연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1층부터 탑층까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부로 들어가시죠. 서울대 입구역에서 이 정도 오르막길로 올라오는 거는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 구할 때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아까 문이 열려 있는 것 같던데 문이 열리네요. 그냥 들어오십시오. 지금 전면으로 이렇게 지하가 위치해 있고요. 지하 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이 101호이고요. 102호, 103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원룸으로 보이고요. 면적은 한 6평 정도로 될 것 같아요. 면적도 그렇게 작지 않은 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임차인 구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하실 내려왔을 때도 습한 냄새는 전혀 없었고요. 특별하게 지하에도 특별한 이슈가 있을 만한 그런 집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1층은 201호부터 203호까지 이렇게 3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현관문도 상당히 좀 깔끔하고요. 도어락도
상당히 좀 깔끔한 것 같습니다. 이 도어락도 싸구려 도어락은 아니에요. 꽤 괜찮은 도어락으로 보이고, 건물 내부로 들어왔을 때 냄새도 그렇고 내부 컨디션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내부에 이렇게 대리석으로 마감된 집은 대리석이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리석 하자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컨디션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한 층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층입니다. 2층도 301호부터 총 303호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부 다 원룸으로 되어 있는데 임차인분들이 거주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303호만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이렇게 쫙 이쁘게 붙어 있네요. 이쪽으로 보면은 보일러실로 보입니다. 여기가 지금 보일러실로 보이고요. 보일러는 세 대가 있네요. 네, 세 대가 있어서 이 층별로 보일러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층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층 더 올라가면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은 전면에 보이는 402호가 투룸의 구조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마 주인이 거주 가능한 그런 면적의 호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01호는 또 원룸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원룸으로 되어 있고, 402호는 주인 단독 세대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쪽도 보일러실이겠죠. 그리고 5층, 저희가 아까 밖에서 봤듯이 중축한 부분이 5층입니다. 그래서 5층이 이쪽이 501호로 보이고요. 여기 전면이 502호입니다. 탑층에서도 임차인들이 거주하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5층은 중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입찰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려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건물의 외부와 내부를 살펴봤는데 전반적인 컨디션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옥탑층 부분에 증축한 부분만 빼면은 유방건축물로도 등재가 안 됐을 것 같고, 상당히 내부 컨디션이 괜찮은데 옥탑층에 증축된 부분 때문에 위반사항으로 적발이 되어 있어서 대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 경매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18192번입니다. 토지 면적은 36평이고요. 건물의 면적은 99평입니다. 감정가는 17억 5천만 원의 감정평가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11억 2천만 원부터 진행이 되는 물건이고요. 지금 이 가격 정도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물은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다중주택입니다. 상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사업자 대출은 되지는 않고요. 가계대출로밖에 접근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의 현황을 보니까 임차인들은 전원 다 대항력은 없는 상황이고요. 신고된 임차인이 12명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전세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낙찰 받고 명도할 때는 임차인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보이는 물건입니다. 건물의 등기부등본도 건전한건 이하 전부 다 소멸되는 권리이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이행 강제금이 얼마가 부과가 되는지, 그리고 옥탑층에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이런 부분들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입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서울 지역에서 사실 상가의 포지션이 많지 않은 주택들은 대출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은 1, 2, 3층 전부 다 주택으로 되어 있는 물건이니까 대출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반건축물이라는 핸디캡도 있다 보니까 아마 대출의 제약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입찰하시면 적은 경쟁, 낮은 금액으로 이런 다중주택, 서울에 있는 건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 건물에 대해서 임대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임대료는 근처의 임대료 시세를 보면 원룸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50만 원, 55만 원 이렇게 올라오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희가 보는 건물은 2016년식의 건물이기 때문에 내부 컨디션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6평 정도 되니까 원룸의 사이즈도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서울에서. 충분히 임차 경쟁력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주택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임차를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봤는데요. 지하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세팅을 해봤습니다, 보수적으로. 그리고 1층부터 3층까지는 주택으로 되어 있었죠. 원룸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5만 원, 그리고 주인 세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투룸. 주인 세대는 보증금 2천에 월세 80만 원, 그리고 옥탑층은 501호, 502호가 있었는데요.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지하와 동일하게 세팅을 해봤고요. 이렇게 임차를 세팅을 전부 다 하게 되면 보증금은 1억 1,000만 원, 그리고 월세는 545만 원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 최저 입찰가가 11억 2천만 원입니다. 최저 입찰가로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을 때 현재 수익률은 6.5% 정도가 나옵니다. 6.5% 정도면 서울에서 그래도 꽤 괜찮은 수익률로 뽑을 수가 있는 물건이고요. 이번 회차에
도전을 해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만한 물건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나오셔서 조사해 보시고 입찰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건물은 옥상의 위반 건축물 말고는 건물의 내부 상태는 컨디션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위치도 서울대 입구역과 한 10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도보로도 역으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고, 젊은 사람들은 상권과 인접한 주거지역을 선호합니다. 바로 밑에 또 샤로스길이 있으니까요. 샤로스길과 인접한 다중주택 상당히 괜찮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물은 위반 건축물만 잘 주의해서 입찰하시면 되는 물건이고요. 권리상 하자는 전혀 없는 물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